스마트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유리 온실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 사업이 시설 농업 중심의 온실에만 집중돼 농가 체감도가 더욱 높은 노지 스마트팜은 육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농가들이 이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 정책이 시설 농업, 그것도 특정 작목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다수의 농가들이 포함된 노지 농업이 스마트 농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을 통해 노지 스마트 농업 관련 예산이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스마트 농업 육성 예산은 1,095억 6,600만 원, 이 가운데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예산은 88억 4천만 원으로 8.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국내 스마트 농업이 시설 농업에만 국한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전문 연구기관 GSNJ 인스티튜트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농업은 기술 대응형 접근이 주류를 이뤘다며 신기술을 적용하기 쉬운 유리 온실을 대상으로 하고 그에 적합한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스마트 농업 혁신밸리 사업은 다목적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조성이 핵심입니다.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3,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대거 투입되지만 농업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 농산물과 일반 농가는 소외됐고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을 초래할 위험성까지 가진 겁니다. 벼로부터 시작해서 사과, 마늘, 양파, 무배추 이런 노지작물의 스마트 농업화가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관심의 초점을 그 노지농업 쪽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와 영농 환경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은 다릅니다. 2025년까지 모든 농가, 모든 작업의 데이터 기반 수행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나마 올해부터 경북 안동의 사과, 충북 괴산의 콩 재배지가 노지 스마트 농업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들 지역에 3년간 총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갈 길이 멀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19 시대 노지 농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이상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스마트 농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외국인 노동자에 못 들어와가지고 그 노지농업들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고 마늘 농사, 양파 농사, 양배추 농사, 감자 농사 이런 게 다 돼야 되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노지 스마트 농업이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등 우리 농촌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홍보하고 확장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지 스마트 농업이 데이터에 기반해 영농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노지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관련 기계와 설비, 부속 기자재를 농업용 기계 목록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